어. 인천 지역의 뜨거운 현안을 전하고 전문가들과 깊게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재호입니다. 먼저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슈 브리핑은 학교에 이어지는 폭발물 테러 협박입니다. 최근 인천 서구에 있는 대인고등학교를 비롯해 여러 학교와 인천국제공항에까지 폭발물 설치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수능을 앞두고 발생해 학생과 학부모 불안이 크게 고조됐는데요. 올해만 전국에서 99건, 그중 73%가 최근 2달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반복된 허위 신고로 인해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고 경각심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폭발물 협박 사태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백슬기 의원님, 인천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서준광 소방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사태는 사실 이게 단순한 장난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네, 의원님께서는 이 본질적인 위험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가장 본질적인 위험 요인은 아무래도 익명성 뒤에 숨어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비롯한 심리적인 테러를 일으킨다는 점, 그리고 언제든지 모방 범죄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번 사건의 범인도 검거되지 않은 만큼 뚜렷한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 소방관님께서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래서 우선 협박성 허위 신고, 즉 실체 없는 위협이 시민들의 심리적 공포를 유발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 다음으로 소방 인력 장비가 투입되면서 실제 발생하는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허위 신고 때문에 어쨌든 허위 신고라도 출동은 하셔야 되는 거고. 예, 저희는 거기에, 안전을 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출동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소방관님께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동일한 신고 내용이 들어오다 보니까 허위 협박 신고가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119 종합상황실 업무 특성상 신고 대상물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피를 유도할 것인지, 출동 대원에게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건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왜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 폭발물 테러 협박이 지금 주로 학교 쪽으로 집중이 좀 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좀 현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만난 학부모님들의 분위기는 불안을 넘어서 사실상 공포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특히 대응고는 나흘 연속으로 아이들이 대피하고 휴교까지 하는 소동을 겪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은 아이들의 심리적 충격과 그리고 학습권 침해였는데요. 당장 수능이 코앞인 시점에서 아이가 불안해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 수능 당일에도 반복되는 게 아니냐라는 하소연이 가장 많으셨습니다. 범인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황이니 지역 주민들 모두 언제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될지 모른다는 지속적인 불안감을 지니고 계십니다. 네, 우리 소방관님께서도 현장 나가셨을 때 좀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셨는지요? 신고 내용에 따라 많은 기관들이 인력 장비가 투입됨에 따라 현장의 학생들이나 주민분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현장 출동 대원이 신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아니면은 신고 내용을 보여드릴 수 없다는 점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뿐만 아니라 소방, 경찰, 그리고 인천시, 그리고 시교육청 등 관계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조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던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학교에서 이제 그 학생들과 교사분들이 이제 좀 그 탈출하는 그런 대응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대응은 좀 어땠는지요? 현장에서 의외로 침착하게 학생들과 교사분들께서 통제에 따라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고요. 실제 출동한 대원의 말에 따르면 선생님들 주도하에 그 학생들이 통제에 잘 따라주어서 수월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다행히 좀 그동안 해왔던 훈련 뭐 이런 것들을 좀 성과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물론 뭐 이제 괜찮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어떤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요구가 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그 구의회나 학교가 시민들한테 이 안전 정보를 좀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창구 이런 걸 좀 만들 수가 있을까요? 네, 현재는 학교 가전통신문이나 학부모 알림 앱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이다 정보 전달 속도나 내용이 달라서 혼선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고 구의회가 직접적인 관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소통 창구를 개설하기는 어렵겠지만 소통 창구 개설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의 지원이라거나 구민분들의 의견 전달 정도는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관계기관으로부터 긴급한 사항이 발생 시 안전 안내 문자를 지역 내 주민들에게 전송하는 방안을 지자체 부서와 협의하여 마련하는 정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폭탄 테러 협박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이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또 현장에서 대응하시는 분들 모두 이제 피로가 좀 쌓이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경각심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현장 피로도는 최소화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좀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단 한 번의 진짜 위협을 놓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무조건 100% 대응이어야 합니다. 물론 현장의 피로도는 높겠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장 피로를 조금이나마 줄이려면 명확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최근 사건들에서 현장에서의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청과 경찰, 소방, 지자체 간의 명확하고 통일된 통합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불필요한 혼란이나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것이 우선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적이 있었듯이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경각심은 무고한 시민이 아니라 범죄자가 가져야 합니다. 이미 최근 유사한 범죄 사례도 많았고 가해자들이 체포되었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범죄 위에 따르는 막대한 지자체 비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네, 우리 소방관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에는 타협이 없다는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일단 현 단계에서는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본인 인증제를 통한 정보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고요. 경찰 등 각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정보의 진위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만이 상당 부분 그 두 부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고 뭐 처벌 강화도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 의원님,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뭐 여러 가지 좀 조치를 많이 요구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좀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네, 학부모님들께서는 일시적인 대처보다는 근본적이고 항시적인 안정망을 요구하셨습니다. 가장 많았던 요청은 학교 출입 통제 강화와 고성능 CCTV의 확충이었는데 외부인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고 하도록 학교 통학로 내 사각지대를 없애달라는 현실적인 요구였습니다. 저희 구의회에서는 학교와 관련 부서에 학부모님들의 요구 내용을 전달하고 학생들의 통학로 사각지대를 점검하며 CCTV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신고 시스템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소방관님께서 이제 그 최근 119 홈페이지 허위 신고가 좀 강화가 되면서 본인 인증이 좀 이제 좀 많이 강화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시민들이 좀 신고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그 119 누리집
인터넷 신고는 그 위급 상황에서 말하기 불편한 장애인분들이나 한국말이 서툰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웹 119 신고 사이트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반인들 분들께서는 집 전화나 개인 핸드폰으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13시부로 본인 인증 절차가 적용되었는데요. 인증 절차 방법은 휴대전화 인증, 패스 인증, 공인 인증 방법 중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 다른 기관에서 사용 중인 인증 서비스와 유사하여 사용하시는 데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사용 중 불편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이번 사건에서는 범인이 VPN 우회를 언급하면서 좀 관계기관을 조롱하는 이제 이런 좀 일도 있었는데요. 이런 디지털 협박이 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경찰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점점 디지털 범죄가 고도화됨에 따라 수사에 혼선을 빚기도 하고 검거에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범인에 대한 수사는 물론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소관 업무이지만 결국 그 협박의 대상은 우리 서구의 학교와 학생들이며 그 피해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지자체입니다. 경찰이 모든 수사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할 수는 없겠지만 위험 수준이나 대응 필요성, 재발 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지자체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실시간으로 공유되어야 학생과 주민들에게 더 신속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현장 대응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10월 21일에 학교 여러 곳에 폭탄을 설치했다. 이제 이런 협박글이 있었잖아요. 예. 이렇게 좀 다중 지점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 이제 좀 있다라는 그런 협박이 이제 있을 경우에는 현장의 어떤 동선, 우선순위 이런 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먼저 저희 인천 소방은 최고 수위 대응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인명 구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출동한 대원들 또한 인명 구조에 우선순위를 두고 현장 활동을 할 것이며 현장에 배치된 장비와 인력 등은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유동적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협박이 그리고 이제 학교를 넘어서서 최근에는 공항, 백화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혹시 이제 이런 시설 유형에 따라서도 대응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소방에서는 시설물별 폭탄물 설치에 따른 각기 다른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기보다는 재난 현장 표준 작전 절차에 따라 공통된 원칙, 절차, 화재 유형 또는 사고 유형별로 대응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세부 단계별 기준은 현장 상황을 판단한 현장 지휘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또는 관계기관 상황 판단의 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초기 상황 조치는 인명 대피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현장 통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안전 조치 후에 피해 상황 파악 순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폭발물이 몇 개가 설치돼 있다, 아니면 어느 시설이다 이런 거 다 관계없이 무조건 이제 인명이 가장 우선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 이번에 이제 보면은 교육청과 경찰, 소방이 이제 다 협력을 했지만은 현장에서는 좀 지침이 좀 상황마다 달랐다. 그래서 좀 혼선이 있었다. 이제 이런 지적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 지자체와 교육청이 통합 매뉴얼을 좀 만드는 그런 논의 좀 필요하다고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현재 인천시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학교 현장 재난 유형별 매뉴얼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는 통합 매뉴얼 구축에 관한 내용은 논의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소방, 경찰 등 간에는 매뉴얼 구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어떤 매뉴얼은 논의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교육청, 교육부, 경찰, 소방 여기는 이제 지금 매뉴얼이 좀 구축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좀 이제 마지막 쟁점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 이후에 이제 119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를 하려면 본인 인증 절차가 좀 강화가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허위 신고를 좀 막아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인 건 알겠는데 또 이제 좀 이렇게 되면 신고 문턱이 좀 높아져서 실제로 좀 응급 상황 발생했을 때 또 이제 대처가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또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좀 어떻게 맞춰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위험 신고의 문턱이 높아져 진짜 위급한 신고가 늦어져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라는 특정 경로의 절차를 악용한 사건입니다. 다급한 화재나 응급 상황을 위한 음성 신고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이번에 도입된 휴대폰이나 패스 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는 이 홈페이지 신고를 통한 익명성을 약용한 범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음성 신고는 인증 절차 없이 그대로 두되 온라인 신고는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본인 인증 절차를 개발하여 균형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음성 신고는 뭐 급한 경우에 바로 이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홈페이지 신고는 좀 인증 절차는 거쳐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이신 거죠. 우리 소방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일단 먼저 그 허위 신고 처벌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강화된 인증 제도로 정보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여 허위 신고 시 처벌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간접적으로는 신고자에게 허위 신고 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 효과 또한 누릴 수 있어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인증제도 도입으로 신고의 문턱이 조금 높아진 부분 또한 사실인데요. 그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 나간다면 신고 접수 지연 최소화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인증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이 허위 신고가 좀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현재 인터넷 신고상에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는 허위 폭발물 협박 신고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공중 협박죄 이 첫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벌금 600만 원에 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좀 많이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디지털 협박 범죄에 대해서 뭐 처벌을 좀 강화한다거나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협박이 우리 학생들 또 학교 이제 이렇게 다 피해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손해배상 청구 지원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검토할 여지가 좀 있을까요? 네, 시민들의 허탈감에 깊이 공감합니다. 불안감 조성은 물론 행정력의 낭비 면에서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렀는데 처벌이 고작 벌금 600만 원에 그친다면 차후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겠지요. 물론 형사처벌의 같은 경우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검거될 경우 인천시를 비롯하여 서구청과 인천시 교육청이 입은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므로 구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수 있도록 법률 검토 및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함께하겠습니다. 네, 우리 끝으로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주민들 뭐 걱정이 많으실 텐데 뭐 당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연이은 협박에도 침착하게 대응해 주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장에서 밤낮 없이 고생하신 경찰관, 소방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원이기 이전에 같은 지역 주민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의회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범인은 반드시 검거되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서구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관내 학교 안전망을 전면 재점검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안하시겠지만 수사 당국을 믿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소방관님도 우리 주민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인천 소방은 인천 시민분들이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출동한 현장 대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잇따라 발생한 학교 폭발물 협박 사태를 짚어봤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이며 지속적인 경각심과 철저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통합 매뉴얼, 그리고 기술 기반 대응 강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안전은 우리 생활의 전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불안이 아닌
공부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